골칫거리 베란다.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나요? 베란다만 잘 꾸며도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데요. 가족이 먹을 채소 기르기부터 화초 가꾸는 방법까지 우리 집 실내 정원 만들기. 평범한 베란다를 개성 만점 나만의 공간으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베란다 인테리어. 죽어있는 공간, 베란다의 놀라운 변신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베란다 변신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첫 번째 고수. 건강한 베란다는 내 손으로 만든다. 임지연 고수. 이에 맞서는 두 번째 고수. 베란다 인테리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셀프 인테리어의 대가 호유정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 당산동에 사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를 왔는데 화초를 키우고 싶은데 이전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망설여지고 있거든요. 고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도 예쁘게 꾸미고 화초도 제대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고수님 도와주세요. 화초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는 의뢰인을 위해 임지연 고수가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베란다가 어떤지 그거 먼저 점검을 해보고요. 그거에 맞는 식물들을 배치해서 앞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원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집안이 너무 깔끔한데요? 아니에요. 하얀 색조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의뢰인의 보금자리. 베란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한테 의뢰하신 베란다가 네, 여기인가요? 여기예요. 네. 너무 휑하죠. 아무것도 없이. 아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깔끔한데요? 네,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부터 온갖 잡동사니까지 가득. 평소 베란다를 창고처럼 사용해왔다는데요. 근데 이 실외기는 쓰시는 건가요? 아니,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다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옮길 수는 있는 건가요?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거를 있는 상태에서 좀 예쁘게 꾸밀 수는 없을까. 그러면 여기를 좀 가리는 방법을 써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분은 뭔가요? 이 화분은 예전에 제가 꽃을 키웠었는데 네네. 죽었어요. 네. 화분은 예뻐서 놔둔 거예요. 이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다가 분갈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버리기 아까워 보관하던 화분도 처치 곤란한 짐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집이 하얗고 까맣고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식물들이 있으면 좀 집도 활기차 보이고. 네. 또 다행히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화사한 꽃들도 네. 잘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작은 식물이라도 좀 있기 마련인데, 정말 이렇게 식물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진짜 휑하구나. 이런 느낌 들었었어요. 실내 정원 만들기 첫 단계, 채소밭 만들기. 매운맛 제대로 내는 청양고추를 심어볼 텐데요. 모종은 줄기가 튼튼하고 본잎이 7장 이상 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고추는 지금 여기 꽃 몽우리가 있죠? 네. 그럼 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바로 고추가 되겠죠. 여기에 맺힌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고추는 굉장히 많이 자라요. 키가 이렇게 자라는데 반드시 고추는 지지대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런 잎 관리들을 좀 잘 하셔야 좀 잘 키우실 수가 있고요. 청양고추를 심기 위한 재료는 채소 재배용 상토와 물이 잘 빠지게 도와주는 마사토를 비롯해 지지대 역할을 할 옥거리와 노끈, 그리고 거름망이 필요한데요. 고추는 뿌리가 깊게 자라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화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화분 바닥에 거즈를 깔고요. 이 바닥만 안 보일 정도로만 살짝만 깔게요. 이때 마사토를 너무 많이 깔면 화분이 무거워질 수 있다네요. 양분이 적절히 함유된 상토나 배양토를 아낌없이 넣고요. 흙을 가득 채우신 다음에 여기 어차피 모종이 작기 때문에 요거 맞춰서 이렇게 구멍을 손으로 그리고 나서 그 뺀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길이에 맞춰서 지금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를 청양고추를 곧게 자라게 하려면 지지대가 필요한데요. 안 쓰는 옷걸이 윗부분에 매듭을 풀어 1m 정도 길이로 잘라 쓰세요. 모종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지지대를 세우는 것이 포인트.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모종이 쓰러지지 않도록 줄기와 지지대를 끈으로 묶어주세요. 고추가 뭐 60cm 이상 크게 자랐을 때는 이거를 빼버리고 바로 이 고추대 옆에다가 심으시면 돼요. 다시 그 지지를 꽂으시면 되고요. 고추 꽃이 지고 나면요, 고추 꽃이 열린 이 가지랑 이 밑에 요 이파리 달린 것 중에 좀 싱싱한 거 하나만 놔두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잘라버리고. 다 제거. 보통 노지에서 바깥에서 키우실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는데 이건 아무래도 집안에서 키우는 거니까 고추가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손쉬운 방법이에요.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2주 간격으로 옷걸음을 줘 양분을 보충해주세요. 두 번째로 심을 채소는 추위에 강하고 잘 자라는 상추인데요. 상추는 잎이 크고 본잎이 5장 정도 되는 모종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희 상추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잎이 한 5장에서 6장 정도 됐을 때 옮겨 심는데요. 이게 옮겨 심으신 다음에 잎이 한 10장 정도 됐을 때 옷걸음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잎이 한 20cm 정도 커지면 그때 이제 수확해서 드시는데 그거를 생각하셔서 간격을 두고 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채소 같은 경우는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병해충이 발생을 하면 이 옆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닿지 않게 좀 간격을 둬서 심는 게 중요하죠. 상추를 비롯한 잎채소는 뿌리가 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10에서 15cm 높이의 화분이면 충분한데요. 보온 효과가 있는 스티로폼 상자는 잎채소 기르기에 안성맞춤이라네요. 먼저 송곳을 이용해 바닥에 배수구멍부터 뚫고요. 그 다음 물은 잘 빠지게 하고 흙과 마사토가 화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름망도 깔아줍니다. 거름망까지 깔았다면 마사토를 넣어줄 차례. 마사토는 스티로폼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깔아주세요.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양분이 풍부한 흙이 빠질 수 없죠. 통기성이 좋고 물 빠짐이 잘 되는 채소 재배용 상토를 스티로폼 상자에 가득 채워줍니다. 심기 전에 얘네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배치를. 그러면 얘네 지금 거의 샐러드용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몇 개씩 이제 따드셔도 되고요. 그때마다 어차피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는 상추를 크게 먹겠다. 쌈 싸먹으려고 크게 먹겠다 하면 간격을 좀 더 넓혀서 20에서 한 25cm 정도? 그러면은 여기 자리를 잡았으니까 파서 이제 심으시면 돼요. 모종을 심을 때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다뤄주세요. 흙이 아까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맞네요. 이렇게 심으신 다음에 얘네가 이제 잎이 한 10장 정도 됐을 때 복합 비료를 한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추 같은 잎채소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햇볕을 많이 봐야 되니까 여기 창가에다가 두고요. 채소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햇볕과 물주기인데요. 한 번 물을 줄 때는 충분히, 배수구로 물이 잘 빠져나오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물은 보통 어느 정도 간격으로 줘야 돼요? 얘네는 채소는 이제 빨리 자라서 먹어야 되는 종류니까 매일 이제 주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창가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서 금방 마를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셔가지고 물 주시는 게 좋죠. 듬뿍 주고 매일매일요? 오늘 아까 하신 것처럼 밑 구멍으로 물이 쭉 빠질 정도로 꼭 주셔야 돼요. 1년 내내 우리 집 베란다에 불어오는 녹색 바람. 베란다 텃밭 가꾸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